안녕하세요. 국풀국악원 방위원장 김병규입니다. 오늘 저희 학원 김승현 선생님 모시고 가원중학교 내신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풀국어 송파 방위원 중2 담당 강사 김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원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험 난이도의 경우는 중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인데 특정한 몇 문제 정도가 헷갈리는 문제, 헷갈리는 선지들이 나와서 난이도가 가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네, 그래도 몇 그렇습니다. 가지 있다 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A 등급 비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2025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1학년의 경우는 아직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2, 3학년 경우만 2학년의 경우는 평균이 83.8점이고요. 비율은 35.6%였어요. 그리고 3학년의 경우는 평균이 80.9 그리고 비율은 조금 높았어요. 5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약간 특이하게 느껴지는 게 3학년의 평균이 80.9점인데 A를 받은 친구들이 53%니까 네. 야, 이거는 수치가 약간 이례적인 수치라고 그죠?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나오진 않은 네네. 편입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꽤 있는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원중에서 이렇게 A를 받은 친구들이 많았던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3학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이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도 스스로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3학년의 경우는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도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네네. 특히 서술형이 없다 보니. 2학년이 사실 조금 적게 나왔어요. 이제 3학년에 비하면. 아무래도 몇 가지 영향이 있긴 할 텐데 그 단답형이 출제됐을 때 좀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A 비율이 낮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객관식으로 된 문제들과 좀 작은 구멍이라도 뚫려 있어서 단답형으로 그죠. 니네가 써라라고 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맞아요. 확 다릅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나 고등학생 될 거야 라는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나 이제 중학생 됐어라는 느낌인데 2학년은 약간 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2학년 친구들이 조금 등급이나 퍼센테이지가 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럴 때 좀 마음 다잡고 내가 지금 징검다리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2학년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원중의 시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신 점수를 이루는 요소는 객관식, 서술형, 수행평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원중은 지금 객관식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까? 객관식의 경우는 이제 한 1학년과 제가 3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26문항에서 27문항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30문항 이하로.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기 유형이라는 건 이제 뭐 보기에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일반적인 다른 문제의 경우는 이제 그 내용을 선지에 1, 2, 3, 4, 5 해서 오지선다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는데 이 보기 유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선지가 이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갖고 더 훨씬 많아지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유형이 이제 저런 거네요. 기역부터 한 비읍까지 넣어놓고 네. 1번 선택지는 기역, 디귿, 2번 맞습니다. 선택지는 니은, 리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맞습니다. 예, 결국 이런 문제들은 단순 안에 있는 걸 오천자라고 다 보기- 알아야 풀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두 가지 점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일단 단순한 5개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의외로 기호를 잘못 골라요. 실수를 많이 그런 합니다. 경우도 있죠. 네, 네네. 보기에서 기역, 디귿 고르고 실제로 고를 때는 니은, 디귿을 고른다거나 맞습니다. 두 번 꼼꼼히 봐야 되는 그래서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객관식에서 좀 학생들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맞습니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또 가원중 특징이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휘 문제가 특히 이제 작년 1학년의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어휘 문제였어요. 의외로. 그래서 네네네.
어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서 이제 내신 준비를 할 때는 이 어휘를 좀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어휘 부분들이 이제 가르쳐준 어휘들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들이고요.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주시기도 하고 아, 네. 교과서 날개에 나오는 그런 어휘들. 그럼 대비는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이까지는 대비 안 했어. 약간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어휘는 내가 이 정도는 알지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시험지에서 보는 순간 맞나? 헷갈리는 그쵸, 경우가 그쵸.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정도로 생각보다 객관식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이 돼 있다. 네, 이 정도로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휘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내신 대비 때 어휘를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 이제 교과서 내에 있는 어휘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휘는 평상시부터 많이 쌓아 나가야만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게 될 수 있으니까 어휘 공부는 좀 꾸준히 평상시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자, 그리고 혹시 뭐 이제 안 배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나온다고 해도 예를 들면 홍길동전이 뭐 교과서에 나왔다. 그러면 그런 추가 뒷내용을 프린트로 조금 더 주시는 정도? 아, 네, 그 그리고 정도. 그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거의 근데 나오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주시고 이게 좀 배경 지식으로 주는 정도라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교과서 위주다라고 보면 될 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아까도 한번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뭐 단답형이니까 그냥 이제 빈칸을 채워넣는 느낌이나 네. 아니면 배웠던 학습 활동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가볍게 써놓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서술형은 크게 짚어봐야 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네.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수행평가의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학교에서 공지한 평가 계획 기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 2, 3학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포트폴리오죠. 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주시는 거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요. 또 공통적인 이제 독서가 1, 2, 3학년 공통적으로 15%씩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좀 1학년, 2학년, 3학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학년의 경우는 이제 독서 활동과 2학기에 주장하는 글쓰기가 나오고요. 2학년 때는 설명하는 글쓰기, 그다음 경험하는 글쓰기, 3학년에도 설명하는 글쓰기고요. 2학기 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수행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의 수행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제 쓰기들이고 이 쓰기의 어떤 영역별로 뭐 주장, 설명, 뭐 수필, 뭐 문학 작품 해석까지 다양한 글쓰기를 조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이런 글쓰기 형태는 아무래도 좀 이제 감점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자료 챙기기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1학년 때부터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요거 꼭 습관이 좀 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습관을 잡아야 앞으로의 인생 전체가 계획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꼭 좀 습관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수행평가에서 뭐 학생들이 점수를 좀 깎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좀 수행평가 부분에서 주의사항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또 있을까요? 네, 이제 가온중 경우 이제 글쓰기도 수행평가에 포함되지만 또 이제 2, 3학년의 경우 발표하기가 공식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2, 3학년이 공통적인 제목인데 매체를 활용하여 내용 구성하고 발표하기. 그래서 15%를 들어가 있고요. 매체 활용하여 내용 구성하고 발표하기 똑같아요. 똑같은 배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발표하기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 그쵸. 나와서 혼자서 이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좀 조리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평소에도 이제 내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그걸 좀 또박또박 말하는 버릇을 좀 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발표라는 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또 다른 친구들이 다 보는데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 부분에서 감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점을 받고 싶었는데 만점을 못 받는다든지 내가 중등 시험 A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들도 좀 발표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네. 생긴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뭐 가원중학교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가원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A, B, C, D 등급이 이제 책정이 되는데 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가원중의 경우는 일단 평상시에 선생님께서 이제 나눠주신 학습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습지를 좀 꼼꼼하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수행평가 포함되지만 그 학습지 내용이 시험에도 연계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고요. 시험 때 글을 좀 꼼꼼하게 읽어서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네. 어휘 문제나 보기 유형의 문제는 사실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좀 꼼꼼하게 읽는 버릇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학습지가 중요하고 네. 사실 학습지가 선생님들의 노력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준 학습지에서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고 싶다. 이런 게 좀 맞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꼼꼼하게 잘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A를 넘어서서 우리 만점을 목표로 노력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역시 이제 수업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네. 이제 저희 가원중 실제 내신을 들었던 저희 반 학생의 경우 중간, 기말 둘 다 100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담까지 다 기억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흘러가듯이 아까 이제 어휘 같은 것도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언급을 하셨대요. 수업 때.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맞았거든요. 그런 경우처럼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좀 꼼꼼하게 들으면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 시험에 나온다. 그거를 아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100점을 받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수업, 학교 수업의 중요성은 사실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요즘은 이제 학교 수업보다는 오히려 그냥 나눠주는 유인물이나 학원 수업 이런 데 의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직접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학교 수업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수단이 이제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원중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학교 내신의 경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내신 만점이나 고득점자 혹은 이제 성적이 확 오른 친구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주말 정규 수업 이외에도 평일에 클리닉을 해서 매주 불렀거든요. 네네. 클리닉 참석률이 높은 학생들이 확실히 성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확실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성적은 오르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원중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가원중은 이제 어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니까 어휘를 좀 꼼꼼하게 봐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신 때 저는 아이들 가원중 학생의 경우는 매주 어휘 테스트를 내신 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하는 편이고요. 학교 선생님 말씀은 꼭 열심히 들어야 되고 가원중 경우는 이제 프린트도 많이 나눠주시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이제 꾸준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성적을 올려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가원중에 관련된 사항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